안녕하세요.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복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복통에 대한 내용은 외형편, 외형편은 인체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병을 살피는 그런 방법을 써놓은 부분이죠. 이제 그 중에서 여기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권삼에 보면 앞에 이제 가슴, 젖, 그다음에 배죠, 복이죠. 그다음에 배꼽, 그다음에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에 대한 얘기가 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리고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 보면 맨 앞쪽에 보면 이 배가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죠. 배꼽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라는 것은 이제 복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배복자를 갖다 배라고 읽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이라는 건 이제 복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되는데 이것이 배라는 의미입니다. 소화기관을 담은 자료입니다. 예, 그래 소화기관이 다 배 속에 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배라는 것은 아픈 부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배꼽을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신형장부들 보면 이 배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몸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 위쪽이 바로 대복, 그리고 윗배라고 표현합니다. 그 윗배라고 이렇게 돼 있죠. 대복이라고 그러고 그 배꼽에서 아래쪽이 바로 소복, 아랫배입니다. 이렇게 아랫배. 그 다음에 배꼽 주위가 바로 제복. 배꼽 제자를 써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 윗배가 아픈 것은 대개 배꼽 위쪽에 특히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까지 그 사이가 아픈 경우는 음식에 체했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이 체했을 때 아니면 외부에 사대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배꼽 둘레가 아픈 것은 쌓인 열과 담으로 인한 화. 그러니까 이제 담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 안에 축적돼 있다는 얘기죠. 아래가 아픈 것은 담과 오줌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라는 건 뭐냐면 인체에 돌아다니는 비생적인 액체를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것을 잡아내서 이제 그것을 배출하거나 뭔가 이제 해소시켜 줘야지만 치료가 되는, 우리가 이제 담이 걸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를 갖다 담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의학적으로는 좀 틀린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담이 이제 그 어떤 부위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서서히 뭐 더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통의 원인을 6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서 아픈 것, 그다음에 열로 아픈 것, 이제 죽은 피로 아픈 것, 음식이 얹혀서 아픈 것, 담음으로 아픈 것, 6번째가 기생충으로 아픈 것,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차서 아픈 것이 제일 심각한 것이, 왜냐하면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는. 배는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잘 때 배를 이렇게 열어놓고 잔다든지 찬바람을 계속 쐬가지고 몸도 허약하신 분이 배가 이제 배에 있는데 옷도 두껍게 입지 않고 그냥 찬바람이 배로 그냥 다 가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설사를 하고 뭐 배가 아파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차서 아픈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로 아픈 경우, 뜨거운 열 때문에 이제 열이 모여가지고 이제 진액을 쪼그라들게 하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이제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단단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변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죽은 피라는 거는 이제 타박상을 받은 다음에 아니면 생리불순, 교통사고로 좀 충격을 받아서 가벼운 충격에도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몸 안에 어떤 어혈이라고 이제 죽은 피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빨리 배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어혈로 인한 죽은 피로 인한 이제 복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얹혀서 밥을 많이 먹고 대변을 못 싸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음식이 소화 기능이 약한데 음식을 너무 이제 많이 먹었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복통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담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담 때문에 그 비생적인 액체가 체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담음으로 인해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의원에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시겠죠. 그 다음에 6번째 기생충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생충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죠. 지금은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통은 허증과 실증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배를 눌렀을 때 아프면 그거는 이제 허증, 이제 실증이라는 거죠. 배 속에 뭐가 차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증, 이제 허증이라 그러면 배를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지 오히려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해보면
신기하게 이런 걸 이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쌓여 있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눌렀을 때 안 아프면 예, 그건 이제 속이 시원하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허증과 실증을 그렇게 해서 갈라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한 복통으로 정냉 복통, 구토와 설사를 그 정냉이라는 건 몸 안에 체질적으로 이제 그, 그 냉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이제 통증이 정냉 복통, 그 다음에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복통이고요. 뱃속이 좁아지는 복통, 백가죽만 아프는 그런 통증, 그 다음에 용수증, 토하는 것이죠. 상세한 거는 이건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 설사를 시켜라. 배가 아픈 거는 일단은 뭔가 얹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대소변이 잘 나가는 사람 쳐놓고 병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똥오줌을 잘 가려야 되는 거죠. 똥오줌을 잘 가려는 애들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다음에 따뜻한 약을 써서 뭉친 것을 흩어주어라. 그러니까 복통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차게 드시면 안 되는, 찬 거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뜻한 약으로 따뜻하게 항상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복통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배가 따뜻하면 당연히 소화 기능, 용광로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배를 자꾸 이제 냉음료 같은 거 자꾸 먹어가지고 속을 차갑게 하면 그것이 이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생활 같은 거를 잘 돌아보시고 항상 배를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복통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합니다.